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떨어지며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화됐다는 평가 수치가 나오지만 체감 물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절 맞이 차례상 준비를 하다가 귀성길 선물을 고르다가 표정이 어두워지기 일쑤입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자, 오늘 시사진단, 현재 울산 경기는 어떤 상황인지,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들이 마련돼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용길 울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그리고 김창욱 울산 소상공인 연합 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울산 경기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해볼 텐데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 이야기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먼저 신용보증재단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해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울산신용보증재단은 그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자금 융통을 용이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울산시 자금이라든지 구군 자금을 지급하면 금리가 좀 싸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목적으로 그런 걸 이제 지원받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설립했어요. 그 동안에 한 6조 원 정도 자금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각 구군마다 지점을 설치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울산시로부터 위탁 사업으로 울산 이제 행복드림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서는 뭐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컨설팅 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환경 개선 사업 이런 일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상공인들이 이 출생 전단계부터 뭐 졸업에 이르기까지 전생의 기간 동안에 종합 지원해주는 그런 공적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지원이 가장 주를 이루지만 또 뭐 컨설팅이라든지 비금융 지원까지 하는 기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요즘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뭐 물건 사러 가기가 참 무서운데 우리 상인분들도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같은 입장이잖아요. 요즘 체감 경기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로 이제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사람들이 이제 완화가 됨으로 해서 이동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부에서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온누리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소비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몰 증가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추석은 가족 모임과 선물 그리고 식료품 구매 등으로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잠시나마 매출의 향상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 4분기 지역 경제 동향을 좀 보면 자, 소비 판매가요. 지난해보다 2.9%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바로 우리 울산입니다. 자, 이렇게 통계만 봐도 울산의 소비가 급감하고 있구나 느껴지는데요. 자, 이사장님은 현재 울산 경기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공적 자료가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하는 그 경기 동향 지수 중에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이른바 BSI라는 그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가 100보다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꼭 느끼고요. 100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경기가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울산 지역 소상공인 체감 BIS는 8월 달 기준 52.6%로 실적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군요. 더구나 그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체감 BSI가 45.5로 더 좋지 않습니다. 뭐 이런 그 지표상을 보더라도
우리 그 소상공인들, 울산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맞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만 나오지 실제로 예. 좋아진 걸 느끼는 분들은 잘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우리 회장님 어떤 점들이 이 소위 장사하기가 좀 힘들게 하는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서 예. 소비를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예. 9.8% 3% 인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높은 운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 부담을 배달료를 소상공인이 지불하기 때문에 매출 저하로 이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 인상 압박이 됩니다. 이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게 됨으로 인해서 상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소비가 부진하게 되는 거죠. 예, 뭐 치킨값을 예를 들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치킨값 같은 경우 2만 원짜리 한 마리를 팔았을 때에 약 한 1,900원, 1,800원 정도 수익이 난다는데 사실상 이 금액으로는 예. 매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경쟁력 저하인데요. 대형 프랜차이즈나 자본력이 있는 우수한 이런 메이커 업체들은 자본력으로 자체 홍보라든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취약한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소비 심리입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이제 자발적으로 음식을 해 먹는다든지 시켜 먹는 이런 소비 심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소상공인들의 장사에 더욱 어렵게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회장님께서 하나의 예로 외부 요인 중에 어떤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책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소상공인을 좀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좀 주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울산 지역의 폐업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울산 경기가 악순환에 빠져들어 있다.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는데 이사장님, 뭐 관련된 이야기겠습니다만 장사하기 어려워지니까 폐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렇죠. 이유들이 좀 더 있다고 보세요? 예, 그 울산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최근 수년간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1, 2위를 불명해서 그것도 가장 높습니다. 1위 높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4년도부터 시작된 조선업의 경기 불황, 그다음에 자동차,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경기 침체 여파로 내수는 부진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인구가 한때 117만까지 갔는데 지금 뭐 110만도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 인구가 외부로 많이 유출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속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 과정에서 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그 기간 중에는 정책 자금의 지원으로 그런 잠재됐던 그런 부실이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또 지금 현재 3.5% 한국은행 기준금리 3.5%가 2023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금리라든지 고물가,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부실 또는 폐업이 속출하게 됐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한 코로나를 거치면서 형성된 그 소비 패턴의 변화가 또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예컨대 이제 대기업 중심의 그 비대면 온라인 쇼핑 거래는 급증했는데요. 전통 시장이나 소상공인의 그 점두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음식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뭐 고물가로 뭐 이자 부담하기도 힘들고 소비도 안 되고 하니까요. 자, 전문 가격 조사 기관인 한국물가협회에서 올해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냐 이거를 좀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9% 더 든다고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울산이 30만 원을 넘었는데요. 전국 평균은 28만 7천 원 선이고요. 가장 낮은 곳은 대전 26만 원입니다. 울산이 가장 높은 건데 자, 명절
부담이 이렇게 커진 이유. 그러니까 매년 좀 명절마다 이런 기사를 좀 접하게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울산이 전국에서 차례상 비용이 제일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차례상 비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지역별 물가, 선호하는 제수용품, 가구 소득 수준 등이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울산이 전국에서 물가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차례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2023년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시기로 예. 특히 농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작황 부진 그리고 전국적으로 물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 구조상 제조업 중심의 울산 지역 고소득층이 많다 보니 소비력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폭염 때문에 과일, 채소 가격도 뭐 급등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폐업과 관련된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요즘 운전하다 보면 걸어 다니다 보면 임대, 뭐 상가 내놓는다 이런 거 붙여놓은 데가 정말 많습니다.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해소 방안이 좀 있을지 예, 이사장님 좀 예, 얘기 듣고 제가 싶어요. 그 자료를 안 네. 봤는데요. 그 한국부동산원 통계 정보에 따르면 울산의 공실률은 소규모 상가의 경우 7.2%로 전국 대비 좀 낮은 편인데요. 중대형 상가와 집합 상가, 집합 상가라 하면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예, 집합 예. 상가의 공실률은 각각 19.9, 19.5%로 약 한 20% 정도로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로 대출 규모는 증가했는데 한 3, 4년 동안 그때 한 400조 정도가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났거든요. 증가했는데 여기에다가 기준금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준금리 오르면서 소상공인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이런 부담은 폐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업을 비롯한 뭐 주력 산업의 경기가 점차 좀 회복 추세에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지역 경제가 조금 선선한 효과로 조금 예.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네, 그렇죠. 예, 뭐 이런 뭐 공실률이라든지 자영업 분야도 활성화되는 거니까요. 지켜볼 문제고요.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 방안 좀 내놨는데 후속 조치로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한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일부 지자체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울산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지역 상권 경기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대구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고요. 예.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평일로 전환되는 추세에 울산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지역에서 둘째 주 수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 혹은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날 휴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울산시에서는 현황 파악만 하고 있지 실행하지는 않고 있고요. 예. 평일을 전환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단순히 대형마트 휴일만 병행하는 것보다 지역 상권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종합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군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 추석 이제 코앞인데 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안 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울산 지역 경기 진단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김용길 울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그리고 김창욱 울산 소상공인연합회장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에게 참 어려운 시기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아까 모두의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지원 정책들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뭐 예. 7월에도 그 벤처기업부 중기부에서 발표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우리 재단은 그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과 울산시 주도의 지원 정책을 동시에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정책은 만기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상환 기간을 이제 5년간 연장해 준다든지 예. 이제 분할 상환 대출 분할로 계속 상환해야 되니까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일시 상환 대출로 만들어 가지고 만기 나중에 이렇게 상환해도 되도록 한다든지 폐업 소상공인 폐업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폐업이 많이 이루어졌다 했습니까? 폐업 소상공인들은 원래 이제 그 폐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기업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폐업을 하더라도 자연인 신분으로 그 개인 대출로 이렇게 브릿지 가계 효과를 해주는 아하. 그런 금융을 해주는 게 그 브릿지 보증입니다. 그 브릿지 보증 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지원 자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그래도 뭐 울산시 시 자금하고 구군 자금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이 있습니다. 예. 이 자금이 울산시가 800억 원을 울산시 자금 800억 원을 포함해서 총 1,700억 원인데요. 1,700억. 예. 특히 울산시에서는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래 250억 원을 뭐 정액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숨통을 좀 트이게 하는 그런 지원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예, 말씀처럼 뭐 이런 예산이 좀 증액돼서 많은 분들이 좀 변제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걱정되는 건 어쨌든 금융적인 한계가 분명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우리 재단의 위험률이라든지 사고율 이런 게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타개할 생각이신지. 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그 소상공인들의 그 사고율이라든지 폐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작년 하반기부터 그 하반기 이전에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가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부실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소상공인들이. 그래 되면 이제 그만큼 우리가 대의 변제를 대신 많이 갚아주면 그만큼 우리 재정이 악화 안 되겠나 이렇게 이제 우려가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울산신용보증재단은 그래도 전국 평균 대비 이 사고율이 아직 그래도 좀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고 그다음 우리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자본 구성이 아직 좀 튼튼합니다. 튼튼하고 무엇보다도 다행인 것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그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갖다 그 법정 출연료라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 은행에 대출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0.04%를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최근에 국회에 법 통과해서 그 0.04%에서 0.07%로 75% 정액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더 들어오면 그만큼 소상공인한테 이제 그 보정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가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면 언제나 도와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금융 분야에서도 많은 지원을 좀 하고 있다 들었는데 어떤 사업들 좀 있는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고유 사업인 그 금융 분야 이외에요. 비금융 분야로서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를 개소해서 운영 중인데요. 여기서 뭐 하는 사업을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중에서 제일 주요한 게 아카데미 사업인데요.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그런 이제 경영 방식으로는 지금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생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가지고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라든지 유튜버 활용법, 뭐 이커머스라든지 숏 영상 제작법 이런 교육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또 그다음에 그 환경이 좀 노후화되면 그런 환경을 갖다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배달업을 영위하는 그런 소상공인들한테는 배달 수수료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또 사업을 하시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컨설팅 사업 이런 것들을 행복드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시면 연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 이런 지원들 좀 만족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건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라는 점들이 좀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예. 앞서 김용길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울산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는 행복드림센터가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같은 아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울산시에서 아낌없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작년 6월 20일부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에 의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빅데이터 구축과 정보를 제공하면은 경쟁력 있는 플랫폼 구축, 운영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0세 이상의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대 예. 이상을. 저희 울산을 포함해서 전국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은 편이고요. 대부분 베이비 부머 세대들 중심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전환 교육을 제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대기업 퇴직자들이 또 자영업 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네. 그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이었고요. 자, 울산페이 얘기 좀 해볼게요. 이달부터 울산페이 할인 저 형태가 충전 시 인센티브 지급에서 그러니까 충전할 때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에서 결제할 때 캐시백으로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달까지 사용하지 못한 나의 그 인센티브 이게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때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계셨거든요. 자, 이거 소상공인 입장에서 어쨌든 변경 방식이라든지 과정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선지급하던 것을 후지급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이 올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즉각적인 할인 혜택을 받지 않으니 일시적으로 이용이 줄지 않을까 이제 우려를 예. 하고 있고요. 후지급 방식으로 전환은 아무래도 지역 사랑 상품권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소비자와 지역 상인들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지역 사랑 상품권 정책에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뭐 예산의 문제 또 인센티브 중복 지급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됐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분들이 시민분들이 실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들고요. 자, 추석 앞두고 정부가 이번 달 2일부터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할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역대 최대 할인율이었다 하네요. 그래서 뭐 인터넷 구매 사이트가 한때 마비되기도 하고 오프라인 판매점에선 품절 사태를 빚었다고 하는데 이것만 들으면 야, 전통시장 이번에 뭐 추석 앞두고 장사 좀 잘 되겠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또 걱정이 되신다고요? 뭐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 회장님. 예. 예,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여 차액을 이익으로 챙기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 즉 상품권 깡이라고 합니다. 상품권 깡. 예. 이런 불법적인 유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정책이 효과를 떨어뜨리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이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9일부터 지금 지역 내 전통시장과 착한 가격 업소에게 지역 화폐인 울산페이로 결제 시에는 기존 7% 플러스 결제액의 5%를 추가적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12%가 되겠죠. 1인당 25,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매년 뭐 명절마다 이제 전통시장에서 장 보면 얼마 정도가 좀 저렴합니다. 대형 매장보다 뭐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는데 우리 동네 전통시장 여러분들 많이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이제 마무리 좀 해볼게요. 네. 울산 지역 소상공인분들 지금 좀 힘이 든 시기인데 네. 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예, 소상공인 여러분 힘드시지요. 우리 울산신용보장재단은 금융이든 비금융이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은 모든 걸 해결해드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찾아주십시오. 저희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소상공인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구해서라도 무엇이든지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해결하겠다. 그건 좀 어쨌든 그 마음으로 해결을 해주시겠다. 예. 든든합니다. 예. 자, 우리 회장님. 어쨌든 이 위기를 우리 소비자들, 시민들과 상인분들이 함께 넘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또 소상공인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전해 주십시오. 네. 울산 110만 시민 여러분, 저희 지역에는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시민의 의, 식, 주를 책임지며 지역 경제에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우리 전통시장과 농수산물로 넉넉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고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먹거리로 풍성한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석 인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용기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김창욱 울산소상공인연합회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9월까지 이어지는 폭염 경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이 더위뿐만이 아닙니다. 기상 악화로 채소와 과일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시민들도 이 상인분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자, 정부와 지자체가 물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좀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